충북의 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지역 이슈 공감 토크쇼 오달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관 씨 오늘 발견한 탄성 나오는 사진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가 됐네요. 제가 순간 오발된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자, 오늘 발견한 사진은요,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뭐 이제 익숙한 사진인데 어떤 사진 같으세요? 촛불 집회 네. 사진 같은데 그렇죠. 장소가 어딘가요? 저기. 청주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도청 서문? 네, 그 청주에서 이제 그 촛불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비단 뭐 이제 광화문이라든가 서울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거 충북에서도 집회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 민심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집회를 했구나라는 사진을 보면서 한 번도 저는 이제 가보진 못했지만, 근데 우리 충북의 민심도 화가 많이 났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의 마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위를 했었죠. 매년 촛불 문화제 사진이나 뭐 이 장면을 보면서 와 막 계속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좀 익숙한 듯한 느낌이 좀 탄성이 드네요. 안 나오네요. 그렇죠? 탄성이 안 나와요. 탄성이 안 나오지만 왠지 또 저걸 보면 소리내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의 아픈 탄성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 사진을 보면 왜 또 해몽이 좋은가요? 아니 이전 상황에 또 아픈 탄성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천재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네, 많이 많이 왔네요. 나와주셨었네요. 그래서 오늘 아픈 탄성. 좀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의 달콤한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아마 많은 도민분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그 순간을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충북 도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 충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오달수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분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상황 지켜보셨어요? 저는 12월 9일 날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탄핵 가결이 안 되면 강화도 바다에 확 빠질 건 아닌데 강화도에서 이제 뭐 일 때문에 갔다가 저는 이제 모바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찬성표가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좀 그 표 수가 조금 아쉬웠어요. 뭐 표 차야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가결이 됐고 이제 그 가결이 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좀 나와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끝난 게 아니다. 가결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물을 건넌 거고 징검다리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건너야 될 그런 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충북 반응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비단 충북뿐만 아니라 이 충북도 다른 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탄핵안 가결될 때 기권은 뭐고 또 무효는 뭡니까? 그런 그 중대사안 강단이 애매한 분들이죠. 이거 왜 저도 이제 문제를 풀 때 3번을 찍을까 4번을 찍을까 하다가 아예 못 찍고 그냥 넘어가는 시간 종료되는 상황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각하다가 지금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뭐 기권 무효는 또 뭐예요? 아니, 국회의원이잖아요. 국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고 알만큼 아시는 분이 투표를 하는데 무슨 점을 찍고 뭐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효표를 만드는 저희가 뭐냐 이거. 이게 이제 투표를 기권표나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아니 뭐 꽤 큰 표차로 그래도 가결이 됐는데 그렇죠, 이 좀 가결된 그 표의 결과도 조금 재밌는 그렇죠. 것 같아요. 숫자와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가 참 많았죠. 일단은 불참이 1명, 찬성이 234명, 2, 3, 4. 반대가 56명, 무효가 7표. 7. 그래서 1, 2, 3, 4, 5, 6, 7 해가지고 이 숫자와 관련된 얘기가 많았죠. 또 8일날 발의돼 숫자와 관련된 뭐 얘기가 나와서 8일날 발의돼서 9일날 가결됐고. 그러면 이게 참. 우주에서 무슨 기후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혹시 이게 재판을 89일이 예정된 거 아니냐. 그다음 숫자로 89일이 탄핵 재판이 예정된 게 아니냐. 뭐 사람들 참 말 잘 만들어내 상황 이렇게 스토리를. 근데 참 재밌어요. 결과가. 그리고 표결도 재밌어요. 이게 78%거든요. 이 국민들이 탄핵 소추 찬성하는 비율하고 똑같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한 거랑. 1, 2, 3, 4, 5, 6, 7, 8, 9까지는 말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영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뭐 반대가 0, 뭐 이런 거 아닙니까? 9표가 다 다 찬성으로. 찬성.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탄핵 표결 바로 며칠 전까지도 국회의원들이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안 해서 우리 그 새누리당 도내 의원 보면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정우택 의원인데 이분은 뭐 워낙 네. 뭐 그분은, 진작에 네. 예, 됐고 남부 지금 이제 4군 아니 남부 3군인데 사군. 계산까지 돼가지고 사군. 이제 이게 됐는데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친박입니다. 아주 강하게 강한 이제 그 분류가 되는 분이었는데 얘기가 없다가 전화까지 꺼놨었대요. 하도 여기저기서 물어보니까 탄핵 거의 가결하는데 갈 네. 거냐 말 거냐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SNS에 뭐 조금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네, 정우택 의원 말고는 나머지 이제 남부 4군의 박덕흠 의원이나 중부 3군의 이제 경대수 의원, 경대수 의원. 네. 충주의 이종배, 그다음에 제천단역의 권석창 의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전날 SNS에 이제 그 박덕흠 의원하고 경대수 의원이 마치 이제 찬성할 것처럼 예. 의사를 표시해서 말이 있었죠. 경대수 의원 중부 3군인데요. 경대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특검법 같은데 기권을 했던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민들이 댓글로도 많이 좀 항의를 하기도 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전력이 있고. 근데 실제 투표는 뭐 그분들이 어디다 던졌는지 알 알 수가 수 없죠.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경대수 의원 같은 경우도 8일날 보니까 네.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하나 그렇지, 송구한 그렇지. 마음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마음들은 모두들 표현을 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여튼간에 어쨌든 가결은 됐고 충북의 반응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어떤 반응들이 훨씬 크니까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역 정치인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5명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무슨 계산을 했을까요? 왜 자기의 의사 표명들을 숨기고 이렇게 하고 그랬을까요? 이게 뭐 탄핵 표결 전에도 그렇지만 표결 이후에도 어디다 했는지 뭐 밝히지 않고 네. 이후에는 침묵한 상태잖아요. 네네. 이 향후 전국이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동적이잖아요. 어떻게 너무.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쉽사리 표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어려운 부분이 예. 있겠죠. 아무래도 너무 유동적이고 불투명하고 그렇죠. 이제 본인들도 어찌됐든 정파라는 것들이 있고 그 부분에 이제 당적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또 본인 지역구에 대한 민심이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난리 난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아니 뭐 누구요? 네? 누구요? 춘천의 김진태 의원. 예, 아니 뭐 그 사무실을 막 트랙터하고 막 촛불 저번에도 김진태 의원 걸고 넘어지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 아니 그냥 아니 너무 대표적이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의원들이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근데 어떤 면에서는 소신이 좀 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긴 정치인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도- 언제라도 변화할 수 있는 전국의 네. 대비를 해야죠. 카멜레온. 아니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무슨 학자다 그러면 정확하게 뭔가 얘기를 할 텐데 정치인들은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호하게 또 끌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이게 정치다. 내가 또 표현하는 것들이 내가 안 지키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지켜지지 않는 것들. 그게 정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릇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도 있을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정치인분들은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시청자분들은 탄핵되니 기분 좋더군요. 이렇게 아하. 말씀해주신 분도 있고 또 제 주변 분들도 이렇게 단체 메시지방에서 그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하는 탄핵 분들도 가결해가지고. 있고, 네. 그게 억눌렸던 거예요, 그게. 나 막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차 담화, 2차 담화, 3차 담화.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그래 안 해. 이렇게 해, 안 해. 그거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호하게 나 안 할 것처럼 하는데 하고 안 할 모호하게 하니까 국민들은 억눌렸던 그런 어떤 짜증남이 있는 거죠. 그 짜증남이 그냥 바로 그냥 가결이 됨으로써 끝이 난 건 아니지만 일단 뭔가 하나가 해소가 되고 한 단계 나아갔다라는 그런 기분 좋음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짜증났잖아요. 아니 지인분들은 반응이 어떠셨어요? 저요? 네. 비슷한 반응이에요.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반응이고 이 200 몇십만이 밖에 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일을 놓고 이 사회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그 잘못만으로도 이거는
사퇴해야죠. 어우, 지금 계속 혼자 정견만 하는 줄 알았어요. 이 연사. 오늘 멍석 깔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을 물어보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싹 아니 올라가는 뭐 거죠 게이지가. 탄핵은 가결이 됐고 어쨌든 이제 특검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소환할 수 있을 것인가. 탄핵 재판도 있고 네. 또 특검 수사도 있고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 검찰 수사가 먼저 있었는데 그때는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예. 강제 수사를 못했죠. 네. 우리가 소환이라는 거는 임의적으로 자진 출석하는 거가 있고 자진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 구인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검찰에서는 둘 다 안 했죠. 그 다음에 특검에서도 자진 출석할 걸로 당초 예상 저도 했어요. 그렇지만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에 과연 자진 출석할까? 이건 좀 유동적인 것 같아요. 저는 출석 재직 중에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없잖아요. 지금 재직이 정지가 그 업무가 정지가 되었는데 정지되었다고 출석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명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상관없이 아니 특검에 탄핵 출석하고 안 하면 탄핵 관계없을 재판이 것 같은데.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출석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헌법과 관련해서도 있잖아요.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거든요. 재직 예, 중에 예. 재직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로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헌법학자 간의 의견이 달라요. 또한 특검에서 무리하면서까지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해서 수사를 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에도 출석 안 할 것 같아요. 박 대통령. 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도 앞날이 좀 깜깜할 수 있겠지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생존 경쟁을 위한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현재 새누리당이 새로운 이제 친박을 배제하고 새누리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당을 네.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신당파가 있고 당을 지켜야 된다는 좀 구당파, 친박들이 구당파로 나눠 싸워지고 있는데 우리 정가에서 정우택 의원 말고는 나머지 의원들은 어느 배를 타야 되나? 한참 고민 중이실 겁니다. 분위기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파악하려고 한참 고민 중이실 거예요. 앞으로 새누리당 분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변수가 너무 많기 바가지 확 깨지듯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인데. 저는 그렇게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권력의 그 향배, 촉각이 엄청나게 예. 뛰어나거든요. 쉽게 이렇게 나가거나 쉽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뭉쳐있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분쟁을 겪다가 1월 달쯤에 대변수가 있잖아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있다가 그 이후에 정해질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 안에의 내분이 이렇게 번잡하고 여러 가지 요동이고 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 쪽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건가요?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일단 조직과 돈과 뭐 이런 게 다 갖췄잖아요. 전국적 기반을 갖춘 조직이 최고의 조직이 이제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쉽게 걷어찰 수는 근데 없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저 같아도 좀 정치라는 건 생물과 같아서요. 언제 또 변할지 몰라요.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훅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반기문 총장 들어와서 뭔가 분위기하고 이래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달라질 수 있고. 아, 금방금방 변하는 게 또 이쪽 정치계니까. 근데 보면 여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그 분열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바라보면. 네. 근데 이제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정당들은 여기서 분열이 자꾸 되다 보니까 오히려 딱 그냥 뭉쳐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여기서 딱 뭉쳐서 하나의 조직이 바로 그거에 대한 징계라든가 바로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점들을 기존에 내왔던 것들이 이제 그 기존의 보수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목소리가 좀 크고 여기도 목소리가 좀 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대조적인 모습이 있죠. 진보 맞아요. 원래 그것도 있잖아요. 진보는 서로 뭐 이념 다툼 때문에 망하고 보수는 부패 때문에 망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도 보수는 있습니까? 쉽게 이렇게 잘 분열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은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간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10일에는 지난 10일에 도청 서문 앞에서 계속해서 또 촛불 집회가 열렸잖아요.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것도 같아요. 촛불 집회 현장이. 일단은 향후에도 촛불 집회는 계속 될 건데 아마 보수 언론이나 보수적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이게 사법부 독립, 헌재라는 사법부의 독립이나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인민재판식으로 이런 식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국가기관, 헌재의 독립이나 이런 거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책임에 대해서보다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네. 또한 법적 판단, 헌법 재판, 탄핵 재판이라는 건 사법적 판단이기도 하지만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주의나 정치에 대해서 유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시민들이 계속 그 탄핵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촛불 집회 같은 시도는 당연히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보수 언론 쪽에서 향후에 그걸 차단하려는 그런 시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조금의 신뢰는 좀 잃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재판관 분들의 이제 성향 자체도 이제 논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뭐 언제 뭐 할 때는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먼저 뭔가 알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저기 있잖아요. 거짓말쟁이 소년인가요? 그 양치기 소년. 아주 거짓말쟁이 소년. 양치기 소년 같은 문제인 거죠. 마음속에 이미 무너진 신뢰가 다시 한번 구축되는 게 쉽겠습니까? 어차피 헌법재판소도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한권 분립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우리 그 민심은 당연히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용관 씨랑 비슷한 생각이신지 시청자분은 뭔가 찜찜한 마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저겁니다. 당연히 예, 예. 맞습니다. 헌법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 양반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이고 가장 귀하게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고 9분 중에 6명을 획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제 재판소장 나가고 또 3월달에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7명 중에 6명을 획득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하게 가깝다고 봐요. 그러면 그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그리고 거예요. 논리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수 언론이나 보수적 학자가 내놓을 수 있는 논리가 있잖아요. 사법부 독립, 법적 판단의 존중 이런 논리로다가 민주주의나 정치적 시민들의 요구를 갖다가 묵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계속 시민들이 지켜보고 비판하고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게 우리가 또 탄핵 이후에 약간 좀 염두에 둬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옥천이 유경수 여사 생가 마케팅에 차질도 빚고 있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약간 경계하거나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쪽 지역에는 일단 뭐 관람객들 수가 대폭 줄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럴 수 또 있겠죠. 무슨 전통문화 체험관 같은 거를 그 인근에다가 할 계획인데 그것도 이제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미 연말 분위기가 다 지금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연말 뭐 좀 특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없어진 지 오래래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의 경기는 당연히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촛불 쪽에 다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기 자꾸 바닥칠까 봐서 걱정입니다. 향후에는 뭐 국가 경제 장기화되면 향후에 국가 경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이제 지방경제뿐만 책임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충북의 반응은 어떤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공감 키워드 준비되셨나요? 아, 지금 거기까지 벌써 갔어요? 네. 아, 저는 반기문. 반기문. 반기문이요? 탄핵 이후에 전국과 관련해서 탄핵 재판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변수, 새누리당 문제, 진로, 향후 전국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반기문 사무총장인 것 같아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과연 사실은 지금 보수정당, 새누리당에서 선택권은 친박이건 비박을 다 떠나서라도 유일한 돌파구는 딱 하나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 친박이든 비박이든 새누리당은 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든요. 이런 책임 공방도 피할 수 있고 하나의 대안을 구성할 수 있는 게 반기문 사무총장밖에 없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과연 지금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면피시켜주고 이런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향후 전국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탄핵 재판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비싼 경험. 비싼 경험.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방 차원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사후 처방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잊어먹습니다. 잊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너무 비싼 대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를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굉장히 비싼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자는 차원에서 비싼 경험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용관 씨? 끄떡거리지 말고. 예. 저는 이제 공감 키워드는 집중
집중력이었는데요. 집중력이요? 이제 뭐 공감 키워드를 대부분 무시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우리 모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탄핵의 촛불 민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도의 한숨이 아닌 집중력을 좀 더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고 민심을 잘 전달해서 헌법재판소라든가 모든 그 정계에서 좀 더 올바른 판단 또 우리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열심히 집중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방송 중에 집중 안 하신 것 같아. 맞아요? 공감 기여도 하는데 집중 안 하고 멍 때리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었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은 용관 씨에게 한마디 덧붙이는 걸로 공감 키워드를 아니 싫어요. 뭐야 숟가락 올리려고? 대신하게. 싫어요. 지켜보고 있다. 아, 더 멋있는 말이네. 왜 그러니까 저기를 바꿔야 돼. 공감 키워드가 아닌 공감 문장 뭐 이런 거. 네. 천만요정 배우 오달수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오달수는 계속됩니다. 쭉